먼저 25센트 라이드라는 이 실내용 자전거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요거 이제 저는 강의 때 사실 장리더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워딩을 하네요. 국민 4명 중에 1명이 당뇨 혹은 전당뇨. 네, 전당뇨는 뭐냐? 처음 들어보신 우리가 예식장 예약까지 해놓고 결혼식을 안 하는 파토 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죠? 엔간하면은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마치 이 전당뇨가 예식장 예약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무슨 의미냐면 엔간하면 당뇨로 간다. 그래서 당뇨와 전당뇨를 묶어서 4명 중에 1명이다. 뭐 5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뭐 타이틀이 참 많은 국가지만 당뇨 공화국이다. 이런 사실 카피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제가 당뇨를 오늘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어떤 의사분이 방송에 나오셔갖고 요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가 이해가 되게 쉽게 잘 됐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기 살고요. 뭐 조영선 리더님도 여기 사시고요. 여기 규린이도 여기 살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식재료나 생필품을 이 택배 아저씨들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고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이 택배 아저씨가 들고 있는 이게 뭐냐면요. 당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이게 당으로 쪼개지잖아요. 이 당이 오면 이거를 배달해주는 아저씨가 있어서 띵동 하고 문 열어주면 직접 주고, 네, 요렇게까지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택배 아저씨가 뭐냐면요. 인슐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슐린이 당이 그냥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세포에 가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인슐린이 반드시 띵동 해갖고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가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어, 문을 안 열어줘요. 왜 문이 안 열리지? 당도 있고 아저씨도 이미 문 앞에 다 왔어.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요, 당을. 탄수화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이 강의를 예전에 했더니 그 어머님이 나는 뭐 밥은 안 먹어요, 많이. 뭐 밥을 거의 안 먹지 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고구마 조금, 뭐 누가 떡 가져왔다고 떡 조금, 뭐 소면 조금 요만치 먹었대, 국수를. 그거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하지만 밥은 절대 안 드셨다는. 네. 이렇게 우리가 당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당이 막 쌓여갖고요. 문을 열 수조차 없는 상황? 이런 걸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온다라는 상황이고요. 2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요, 여러분. 요즘 뭐 새벽 배송, 뭐 쿠팡 이런 거 많이 오는데 쿠팡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물건을 뭐 건두부도 시키고 뭐 면봉도 시키고 뭐 김치도 시키고 뭘 시켰다고 쳐요. 근데 그 쿠팡에서 합배송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집에 이렇게 배송될 게 있으니까 묶어갖고 한 번에 배송을 안 해주고 그 각각을 전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배송을 해줘서 내가 문 열어줘서 받아야 된다.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날 수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너무 적게 먹어요. 식이섬유 부족병을 당뇨랑 같은 의미라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식이섬유가요. 그 시간을 조정해줘요. 당이 들어왔는데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오면요. 인슐린의 분비랑 이렇게 짝을 맞춰갖고 세포 안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조절을 해주는 게 식이섬유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여기 짜증나는 거예요. 세포 입장에서도. 해도 너무하네. 자꾸 갖다 주고 아침 일찍 갖다 주고. 이래서 세포 쪽에서 거부하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사단이 나는 거예요. 문은 안 열린 상태에서 세포는 지금 막 배가 고파서 달라고는 하는데 당도 너무 많고 당을 가지고 오는 택배 아저씨도 너무 많고 근데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전산에 안 뜨는 거예요. 전송 완료됨. 이 메시지가 안 뜨니까 뭐지? 현장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러면서 또 택배 아저씨를 보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난리 버거지. 그런데 세포는 막상 식재료고 뭐고 아무것도 공급을 못 받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인슐린 저항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당뇨라고 써볼게요. 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당뇨라 함은 말 그대로 오줌 요자잖아요.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왜 섞여 나오는데? 혈관에 당이 너무너무 많거든.
아까 그 상황 보셨잖아요. 인슐린도 많고 당도 많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이 근데 결국은 쓰임을 받지 못하면 뭘로 저장이 될까요? 예상 가능하시죠? 전부 지방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당뇨이면서 아주 마른 당뇨인 사람은 조금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 비만으로 가시죠. 그쵸? 두 번째, 이게 너무나 동동동 떠 있다 보니까 심장 입장에서 이 혈액을 손끝, 발끝까지 보내려면 힘이 훨씬 많이 들겠죠. 우리가 탄산음료랑 물 같은 거를 빨대로 빨아먹을 때는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되는데 뻑뻑한 생과일 주스를 빨대로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제 표정 보면 느낌이 오시죠? 힘들어. 뻑뻑해. 이거랑 똑같이 심장이 손끝 발끝까지 이 뻑뻑한 혈액을 보내려 치면 너무 힘들어요. 열받죠. 압력 올라가죠. 고혈압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급기야는 도저히 자리가 부족하니까 소변에 섞여서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당뇨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후에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요. 자, 그러면 당뇨가 혈액이 이렇게 뻑뻑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이 남아 돌면서 이런 이제 일들을 벌어지게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합병증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만이 올 수 있고 고혈압 올 수 있고 이제 당뇨가 올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질환을 이제 지속적으로 일으킬 거예요. 합병증을 한번 적어볼게요. 합병증으로는 고생을 하시는 거고요. 이걸로 죽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망을 하시게 되는 것까지 오늘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뻑뻑해지면요. 아주 좁은 미세한 혈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실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변실금.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자,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남성의 그 성기가 발기되기 위해서 뼈가 없는 조직이잖아요. 여기에 모세혈관이 쫙 이렇게 가가지고 발기가 돼서 이제 되는 건데 이 모세혈관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혈액이 너무나 뻑뻑한 상태여서. 그죠? 그래서 요실금, 변실금,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눈. 뇌도 그렇겠지만 눈에 있는 이 혈관들도 굉장히 미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도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눈만 하나만 놓고 보자면 망막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그러면 체크할 수 있고 뭘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런 순서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체크할 거는요, 안압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랑도 연결이 되는데 안압이 어쨌든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미리 조금 수치를 확인하시면 솔루션이 있을 수 있죠. 안압을 내려주는 진코를 드신다거나 눈에 좋은 뭐 DHA를 드신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 뻑뻑한 혈액을 365일 계속 거르는 게 있어요. 그 장기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신장, 네, 심장 아니고 신장이에요. 콩팥. 네, 이게 이 뻑뻑한 거를 걸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수기를 치면은 필터 같은 역할을 신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너무나 힘들고요. 과부하가 걸려서 당뇨 오래 사실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끝자락으로 가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그 강의 때 듣고 나서 이렇게 한번 유심히 살펴봤더니 빌딩에 투석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인구가 많은 만큼 투석도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내가 조금 당이 있다. 그럼 뭘 체크하시냐면요. 크레아틴 수치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0.2부터 이제 1.2가 정상인데요. 신장해진 건강한 상태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좋게 하는 것도 솔루션이 있겠죠. 육종용이라는 허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양소와 이 솔루션은 깊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그래서 오늘 소개하신 분한테 그 진코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육종용은 뭐 어디 팔아요? 이런 거 좀 원하시면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이 뻑뻑해진 혈액 때문에 생긴 문제가 1, 2번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당뇨가 소변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당이 빠져나가거든요, 소변으로. 근데 당만 빠지지 않아요. 너무 이제 화나는 게 뭐냐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도 빠져나가고요. W, 백혈구도 빠져나가요. 우리의 면역을 지켜주는 애인데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계속 빠져나간다.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체크하느냐? W.
백혈구 수치를 혈액 검사하면은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하시고 솔루션은 면역력을 높이는 솔루션도 있겠지만 가장 이것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이것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라고 이제 허걱하는 부분이 그 발가락 혹은 발을 절단하는 사태가 생긴대요. 무좀이 어쨌든 그 까지는 거잖아요. 발가락 부분이. 그리고 신발을 신고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균이 굉장히 신발 안에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위생 관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무좀이 있으시다. 정말 세척과 건조와 이런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대요. 아니면 이게 이제 괴사가 돼가지고 이제 절단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은 이제 그런 청결 관리하시는 거죠. 특히 발 관리를 좀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합병증으로 우리가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진 않아요. 그런데 사망 원인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저는 지금 당뇨에 대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네,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퍼센트, 80%가 심장사예요. 뭐지? 갑자기 왜 당뇨 하는데 심장이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유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국토에 퍼져 있는 군인들이 있죠. 육해공 군인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죠? 네. 동의 안 하시는 지방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수도는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제가 이거를 그냥 심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심장에서 온 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가장 크고 중요한 거를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관상동맥이 마치 전반적인 국토에 있는 군인들과 조금 예외적으로 수방사라는 걸 둬서 서울을 지키는 것 마냥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활성산소 이런 걸로부터 공격받았는데 제대로 방어 못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린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관상동맥을 지키는 효소가 있거든요. 관상동맥을 지키는 그냥 제가 효소라고 쓸게요. 이거 파라온 소나제라는 효소인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파라온 소나제 효소가 그러면 수방사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킨다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가 아까 소변에 뭐가 같이 빠져나간다고 했냐면 HDL이 같이 빠져나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제네바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HDL과 파라온 소나제가 비례하더래요. 무슨 말이냐? HDL이 높아지면 파라온 소나제 효소도 수치가 올라가네. HDL이 떨어지면 파라온 소나제 효소도 떨어지네. 정확하게 비례하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장을 지키는 파라온 소나제 수치를 잘 관리하려면 뭘 관리하면 된다? HDL을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해 주시는 거죠. 60이면 그냥 베스트고요. 그래도 50 언저리쯤은 해주시면 좋은데 40 밑으로 내려간다? 굉장히 위험하세요. 이분이 진짜 심장사로 돌아가셔도 크게 의사들은 이상하지 않다. 충분히 그렇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 언저리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을 컨트롤 해주는 게 뭐냐면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고요. 알리신이란 영양소도 하고요. GLA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생리를 아직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다른 내가 조금 관리해야 되는 건강상의 상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다 드실 수는 없고 뭔가 하나 골라 드시면 되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문의하느냐? 링크를 보내주신 분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분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 웃고 계신 대전의 조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80% 끝났어요. 20%가 있죠. 20%는 뭐냐면요.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이거는 그냥 제가 오늘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세포는 쓰고 싶은데 당초에 지금 당을 쓸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인슐린 저항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뇌에도 그 상황이 벌어지겠죠. 여기도 혈관이 가니까. 자, 그러면요. 그 뇌 안에서의 인슐린이 저항이 되는 상태가 되면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베타 아밀로이드를 올려버린대요. 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막 끄고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자, 베타 아밀로이드가 높아지면 한마디로 해마로 가는 회로들이 지저분해져요. 해마는 기억력을 관장하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는 이 기억력이 조금씩 손상되면서 나중에는 막
장기 기억력, 단기 기억력, 회상 능력까지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런 저항 상태가 되면요, 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이 영상들을 보니까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는 의사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커니즘이 그냥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높아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안압 체크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수치 20이 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뭐 17, 18, 19로 간다. 그리고 이게 한쪽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안압이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데 빨리 당 체크도 해보시고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뭐 진코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복원시키는 콜린이란 영양소를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를 한번 좀 스피디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당뇨가 이렇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솔루션을 제가 영양소 솔루션은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영양제를 사 먹지 않아도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솔루션을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이 사단은 왜 났다? 우리가 너무 탄수화물 먹어서. 그죠? 그러면 양심적으로 여러분, 탄수화물 좀 적게 드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가 시간을 끌어준다? 식이섬유 말씀드렸잖아요. 예, 식이섬유는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또 하나 재밌는 걸 찾은 게 뭐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너무 안 넣어주면 그 장에 있는 균들이 막 굶어 죽다가 결국은 장 점막을 뜯어 먹다가 장 구멍 내가지고 결국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염증 반응이요.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가속화시킨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로다가 식이섬유는 잘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시고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따로 있어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근테크. 여러분, 재테크 뭐 딴 건 제가 모르겠고요. 자, 그건 알아서 뭐 주식이나 뭐 코인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오늘 근테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육 부자가 되시잖아요. 혈액 안에 있는 이 당들 있죠. 당당당당당당. 이 당들을요. 인슐린이 오기도 전에 인슐린이 오던 말건 상관없이 그냥 팍팍팍 땡겨가서 써버리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 안에 글리코겐이라는 형식으로 당이 저장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막 널려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딱 보관해 놓으면 안심도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육에 은행이 있거든요. 당을 저장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는 이 근육을 기르시는 걸 제가 솔루션으로 최종 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잘 설명해 놓은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근테크를 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25센트 라이드라는 실내 바이크를 두 부류에 계신 분한테는 되게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당뇨이신 분. 네, 당 팍팍팍 가져가게 이거 타시면 너무 도움되시고 두 번째가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지금 본인의 종아리를 네, 요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하지정맥이고요. 저는 저 다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저희 엄마가 저게 심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서가지고 수업하는 시간이 많아서 진짜 다리 많이 붓고 그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하지정맥 있으신 분들도요, 근테크를 하시면 해방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심장이 여기 있는데요. 얘가 피를 내보내죠. 어디까지 가냐면 발끝까지 가요. 그림이 좀 이래서 죄송해요. 제 그림 솜씨는 이게 다예요. 자, 이게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심장에서 내뿜는 거를 아까 관상동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맥이라고 부르고요. 발끝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 이걸 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지정맥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을 통해서 혈관이 내려가는 길은 수월해요.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흘러가면 돼요. 근데 얘는 발 밑에서 혈액이 다시 솟구쳐 올라와야 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안에 체크밸브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역류 방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우리 몸이. 근데 이게 혈액이 이제 이렇게 흘러서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관의 탄성도 떨어지고 혈관이 이제 부실해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올라가는 힘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종아리의 근력이 너무 빠지면서 쫙 짜주면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종아리를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힘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아까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여기에 이게 뭐가 막 끼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바깥으로 볼록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아는 그 하지정맥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튀어나온 걸 어떡하나요? 이걸 쏙 들어가게 할 수는 없대요. 이거를 그냥 째가지고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그 뒤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관리를 안 해주시잖아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될 거죠. 자, 그래서 혈관과 아까 전에 올리는 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면요.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혈관은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2.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오메가3와 6가 1대2로 들어갔을 때 가장 혈관이 건강하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뭘 더 많이 먹어야 되나요? 오메가3는 한 개 먹을 때 6는 두 개 먹으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오메가6를 많이 먹으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홈쇼핑에서 혹은 우리 뭐 매장 갔을 때 오메가6 제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전부 다 오메가3만 팔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검사를 해봤더니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미 이 비율이 1대 20 정도 된대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미 너무 6가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미국의 고도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대 100이 돼 있더래요. 미국 뚱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심각하죠. 이러니까 오메가6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바란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거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오메가6를 뭘 그리 대단히 많이 먹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요. 가공식품이라고 제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공식품의 95% 이상은요. 오메가6 덩어리예요. 아라키돈산이라는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데워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마트에서 내가 식재료를 그렇게 먹는다. 그러면 오메가6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이 혈관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식수를 줄이시면 되죠. 그리고 오메가3를 조금 챙겨 드시면 되죠. 그래서 혈관의 탄성과 그 건강을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빡 짜주는 힘, 종아리의 힘을 빡 짜주는 힘은 어떻게 하면 길러지냐면요. 네, 하체 운동, 자전거 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같이 엮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요, 저의 파트너의 남편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분 굉장히 정확한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2주간 주 5일, 매일 15km씩 타셨대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종아리가 아니고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혈관이 도드라지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볼록까지는 튀어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사진상으로 보시면 뭔가 음영이 약간 이렇게 드리워진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체의 그 펌프 이게 강력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튀어나오는 현상이 완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다 이제 근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육이 제가 조영선 리더님 강의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30여 가지의 호르몬 유사 물질이 나온대요. 근육이 여러분 만들어지면요. 여기에서 몸에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 같은 애들이 30몇 가지가 나온대요. 그 얘기를 한번 짧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물질을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하는 일이 많죠. 굉장히 짧게 보셨지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거가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 근육이 느는데 왜 뼈가 골밀도가 올라간다고 하지?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은 근육, 뼈는 뼈인데. 근데 그게 마이오카인의 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가만히 있잖아요. 매년 1%씩 없어진대요, 근육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육이 이렇게나 다양한 일을 한다잖아요. 네. 아까 저는 이런 것도 좋았거든요. 근육 운동을 하면 흰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버린대요. 근데 갈색 지방이 어떠냐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내는, 즉 기초 대사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다이어트를 원하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나 빼곡히 하는데 마이오카인이 30여 가지랬잖아요, 제가. 근데 어떻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1%씩 주는데요. 그 다음 수치는 제가 말하기가 정말 죄송스러워요. 60대 이상은요, 1년에 15%씩 줄어든대요. 근육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유익함들 있잖아요.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나와서 갈색 지방도 만들고 뭐 심혈관계도 좋게 하고 코르티솔도 준비하고 막 뼈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 유익한 게 가만히 있으면 60대 이상 된 분들은 15%씩 이 기능을 못 한다는 뜻이죠. 너무 슬프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육을 늘리시면 되죠. 근테크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마이오카인 중에 제가 그 30가지를 다 다룰 시간은 안 되고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뇌를 비교했거든요. 차이가 나는 게 여기 두께가 조금 쪼그라든 게 보이시죠? 네, 이게 피질, 회백질이라고 불리는 이 피질이 쪼그라든대요. 알츠하이머이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쪼그라드는데 알츠하이머는 더 이제 빨리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이오카인 중에 하나인 BDNF가요. 이거를 두껍게 유지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어마무시한데요. 운동 능력과 신경 회복을 향상시키고 뇌세포 보호해주고 학습, 기억, 기분 향상, 천연 항우울제 이런 어마무시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해. 엄마만 원하면 안 돼요. 엄마도 지지해 주는데 애 역시 뭔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 아이면요. 학습 시간만 채운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운동을 시키서 해야 돼요. 왜 아이빌리그에 있는 그 미국의 명문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대학 학생보다 운동량이 많은지 그 이유가 여기서 저는 풀리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정보를 주는데 이게 옛날에 뭐 우리말로 386 컴퓨터야. 그러면 이게 가동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에 이런 아주 유의미한 유익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썰포라판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BDNF라는 게 우울증, 조현병, 뭐 강박, 치매, 자폐 이런 것도 좋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운동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모두 근육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뭐 수영도 있고 뭐 운동 종류가 테니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전거의 장점은 그거예요. 팔을 아무리 단련을 크게 시켜도 종아리만 못할걸요. 등 근육을 아무리 크게 잡으려고 노력해도요, 엉덩이만 못할 거예요. 엉덩이 하체 근육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라는 운동은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필라테스 배워보신 분들 알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고 자세도 어렵고 솔직히 그래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는 조금만 배우면 바로바로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라는 게 자전거의 장점인데 그럼 실내 자전거는 또 뭐가 장점인데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어요. 실외 자전거 탈 때 확실히 부상률이 높은 건 당연한 거고요.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특히 컨트롤하기 힘드세요. 근데 실내 자전거는 내가 이렇게 막 걷거나 뛰는 게 아니고 그 안장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내가 조금 연골이 약해. 많이 걷는 건 난 도저히 못해.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제가 한때 족저근막염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아주 천천히지만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날씨 관계없죠. 이것도 되게 큰 메리트 같고요. 겨울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땅이 얼면 불안해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25센트 라이드는 그 수많은 실내 자전거 중에 뭐가 다르냐? 제가 3가지만 꼽을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추린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 자, 1번 인터벌 운동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근육 생성이 가능하다. 자, 근육이 좋은 거 알겠어. 마이오카인 30까지 알겠어. 근데 이거 기르려면요. 1시간씩 2시간씩 헬스장에서 들었다가 나왔다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근데 우리가 하기 시간도 없고 너무 빡세잖아요. 그럼 20분을 투자하더라도 1시간 운동한 것만큼의 효율을 내려면요. 인터벌 운동하셔야 돼요. 인터벌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강도 높은 것과 저강도 운동, 고강도와 저강도 운동을 세트로 반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외 자전거에서 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강도를 높여서 빨리 밟아야 되는데 신호가 걸려. 사람이 있어. 이러면 우리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근데 25센트 라이드 같은 경우는 강도와 시간과 페달링이 전부 수치화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인터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째, 메타버스 안에서 재밌게 달린다. 네, 우리가 막 결의를 하고 우리가 헬스 기구를 들여놓는데 결국은 비싼 옷걸이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미는 없는데 나의 의지는 그저 그래. 이러면 이게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25센트 라이드는 같이 타요. 여러분 애들이요.
오락을 하면은 막 날가는지를 모르고 오락을 하잖아요. 근데 카트라이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막 가고 있는데 옆에 애가 들어와가고 친구랑 막 대화하면서 오락을 같이 하죠. 시간 가는 줄 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5센트 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메타버스거든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 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해운대 사시는데 저희 집은 태릉이거든요. 서울 태릉. 저희 둘째랑 저희 엄마가 공원에서 만나서 삿포로에서 만나서 자전거를 타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꾸준히 하실 수 있고요. 스피닝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무산소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운동 강도와 칼로리 소모의 리스트를 보면요. 그냥 탑이에요, 스피닝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하시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제가 왜 살이 안 빠졌냐고요? 제가 아직 스피닝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피닝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사실 가능하게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안장이 좋아야 돼요. 안장이 딱딱하고 오래 앉아있기에 몹시 불편해. 그러면 이건 다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안장이 메모리 폼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소음 걱정이 없어요. 진짜 뭐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 받으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소리가 너무 작게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의 개인적인 이거는 소감이거든요. 제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작년 초에 제가 수술을 했는데 이 재활하는 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애 낳는 고통을 일주일에 3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가 떨려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25센트 라이드 때문이에요. 헬스장에 가서 의사 선생님 뭐 이렇게 밀래요, 뭐 이렇게 하래요. 근데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든데 안장 높이를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달링을 할 때 이 무게를 8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그냥 앉아서 타는 것만으로 완벽한 무릎 재활이 가능하세요. 저는 최근에 3월 달에 이제 파트너 리더님 어머님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재활할 때 어린 저도 이렇게 힘든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 갖고 이렇게 방법을 설명해 드렸더니 4월에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 프로모션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는 꿀템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이걸 꼭 알려주세요. 너무 좋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떼라이딩이 저희 팀에서 진행이 되는 게 평일 아침 6시 반, 7시, 7시 반 이렇게 3개의 부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요렇게 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올리거든요. 저 조금 있으면 초범 김지원 리더님께서 치고 나오시죠. 바이올렛 제꼈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송님이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죠. 막 이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영상 이렇게 게임처럼 하시는 거예요. 배경도 바뀌니까 재밌고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25센트 라이드를 사셔갖고 기간 보실래요? 한 달 정도 바짝 타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체중이 느셨는데요. 골격 근량이 느셨어요. 저희 엄마 60세 넘으셨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몇 프로 준다? 1년에 15% 준다? 그런데 준 게 아니고 느셨어요. 그리고 체지방량은 빠지셨어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옷 입으시고 타시거든요, 아침마다. 6시 반부 고정 멤버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하고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의 질량이 변한 것도 보실래요? 오른쪽 다리가 6.03에서 요거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왼쪽 다리가 6에서 6.05가 됐어요. 아마도 오른쪽 왼쪽 불균형이 있으셨는데 자전거는 페달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약한 다리도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늘었다. 그리고 자전거 탈 때 약간 어쨌든 팔에 긴장을 주면서 타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팔에 있는 근육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팔다리 근육이 다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세를 감안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스피닝 줌 화요일 밤 10시에 이렇게 핫하게 저희가 탑니다. 난리가 났죠? 자, 펼치고 내려주고 자, 한번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우리 이런 거 정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하면서 한번 더. 하는데 처음 타신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지저분할 정도로 땀이 떨어진다. 땀이 막 지저분해서 봐줄 수가 없을 만큼 땀이 폭발해요. 대폭발. 네, 이 스피닝이 이제 그런 매력이 있고요. 이 자전거가 152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난리를 쳐도 쓰러지지 않는 자전거. 그리고 안장이 메모리 폼으로 돼 있어서 오래오래 탈 수 있는 자전거.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함께 즐겁게 놀면서 탈 수 있는 자전거 정도의 사양을 뽑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티코랑 람보르기니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벤츠 정도로 제가 딱 꼽아봤더니 아메이가 제일 싸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내 프로그램을 따로 저희가 돈을 내지 않거든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월 얼마씩 계속 내야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 짱이다.